자, 그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웹의 흐름이고 웹 통신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뭘 중점으로 할 거냐?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전에 이제 페이지가 두 가지 페이지로 좀 나뉩니다. 정적인 페이지와 동적인 페이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정적인 페이지와 정적인 페이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제일 처음에 웹이 등장을 했을 때는 사실 동적인 페이지는 필요가 없었고 애초에 있지도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됐던 건 정적인 페이지입니다. 정적이다라는 건 여러분들 무슨 변화가 있어요? 혹시? 변화가 없다라는 의미죠. 정적이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키백과 들어가 볼래요? 크롬에 쳐서 위키백과 한번 들어가서 위키백과 여기에다가 팀 번호 3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했을 때 혹시 저랑 다른 페이지가 나오시는 분들 있나요? 팀 번호 3를 검색을 했을 때 아마 다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적인 페이지라고 합니다. 즉 변하지 않아요. 데이터가 그냥 검색하면 검색한 결과들이 쭉 나오는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정적인 페이지라고 해요. 처음에는 이런 정적인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었고 실제로 요 문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연구한 결과들을 공유하고 이런 전달을 하는 방식들을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정적인 페이지만으로도 웹은 충분히 각광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웹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로그인했을 때 나의 개인화된 서비스들, 나만의 장바구니, 나만의 검색어, 로그인하는 서비스들, 즉 개인화된 서비스들이 좀 요구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페이지들을 필요할 때 이런 동적인 페이지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민 씨가 로그인하면 성민 씨 이름이 떠야 되고요. 혜지 씨가 로그인하면 혜지 씨 이름이 떠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화별로 이렇게 맞춤화된 서비스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개별화된 서비스들이 좀 나타나면서 우리는 정적인, 동적인 페이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동적인 페이지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정적인 페이지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HTML 문서로 쫙 써놓고 태그 써가지고 글자 싹 써놓으면 알아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께 보여지는데 그래서 혜지씨가 로그인했으면 혜지님이라고 떠야 되고 성민씨가 로그인하면 성민님이라고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페이지들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져보며 처음에는 개발자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만들었어요. 회원이 100명이다라고 하면 100개의 페이지를 일일이 다 만들었고요. 그런데 사용자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매 순간 변하는 페이지들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고민을 한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응답이 오면 이렇게 HTML 문서가 하나만 와야 되는데 여러 개의 HTML 문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너무 개발자들이 하드코딩을 하면서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의 페이지를 다 만들어내다 보니까 만약에 이 서버에서 HTML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요 WAS라는 친구예요.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부르고요. 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WAS가 약자입니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친구가 나오면서 HTML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여기서 단어를 조금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가면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하면 되게 추상적인 느낌들이 강해서 여러분들이 딱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보면 자, 왜 이러는 거지?
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알아요? 우리가 쉽게 어플리케이션 하는데 정작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얘는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불리냐면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요. IT 계열에서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요. 예를 들어 뭐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 경우가 있고 맥락에 따라서 혹은 여러분들이 앱, 어플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좀 불리고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서 이름들이 좀 달라서요. 그래서 얘가 뭐냐라고 하면 운영체제, 우리가 OS라고 부르죠?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실행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OS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윈도우나 맥, 리눅스 같은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체제 위에서 실행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 솔루션, 시스템, 앱, 어플 이런 이름들로 불립니다. 그래서 얘는 웹에서 사용하는 어떤 소프트웨어인데 서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서버에서 가동이 되는 웹과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WAS가 뭐냐면 이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웹을 기반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하면 웹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웹 서버하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좀 달라요. 웹 서버는 그냥 간단하게 요청이 들어오면 페이지를 응답해주는 역할들을 하고요. 이 WAS라는 친구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개인화된 페이지들을 만들어서 로직들을 처리하고 그거를 만들어주는 서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WAS라는 친구가 이 상황에 맞게 데이터들을 가공을 하거나 혹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상호작용해서 웹페이지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WAS라는 친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라이언트,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클라이언트가 이 네이버라고 생각합시다. 네이버 서버에게 어떤 페이지들을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이 서버는 이제 요청에 받은 거에서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 WAS라는 친구가 깔려 있어요. WAS라는 친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럼 서버는 이 WAS에게 전달을 해요. 야, 이런 요청이 들어왔대 라고 말을 하면 이 WAS는 제가 아까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거나 다른 로직들을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이 WAS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데이터들을 처리하거나 가공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DB에서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가공을 했으면 그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 결과값을 가지고 웹페이지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생성하면 그걸 웹 서버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 서버는 단순히 만들어진 HTML 문서를 응답하는 역할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 서버하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전혀 다른 친구입니다. 서버는 그냥 응답해주는 역할들만 하고요. 이 WAS라는 친구가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하거나 다른 로직들을 짜서 페이지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WAS라는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동적인 페이지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로그인을 예시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로그인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로그인을 할 거면 로그인 요청을 할 때 내가 로그인을 하겠어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로그인 서비스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실 거예요. 로그인하기 위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요. 그럼 이 웹 서버는 어떻게 하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 WAS한테 넘겨요. 그러면 로그인이라는 건 네이버의 회원 테이블에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WAS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이 DB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요. 그러면 뭐 있다, 없다 라는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 결과값에 따라서 페이지들을 만들어요. 만약에 로그인에 성공했다라고 하면 이 아이디가 갖고 있는 이름이나 메일의 개수나 블로그나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겠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페이지들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생성을 해서 그걸 이 서버에게 전달해주면 서버는 로그인이 된 페이지, 완성된 페이지를 응답만 해주고 클라이언트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페이지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서버는 요청이 들어왔으니 그걸 왓슨한테 넘겨요. 그럼 왓슨에서는 기계에 이렇게 접속을 하거나 연동을 시키거나 혹은 다른 서버와 연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지를 만들어내고 그 페이지를 서버에게 전달을 하면 서버가 여러분들께 그 페이지를 응답해주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뉘냐면 우리가 3티어라고 부르는데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프레젠테이션 티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티어, 그 다음에 데이터 티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레젠테이션 티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측에 속합니다. 그래서 프론트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언어들을 사용해서 사용자들한테 보여줄 페이지들을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플리케이션 티어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백단에서 뭔가 로직을 짜고 어떻게 구현할지, 어떻게 페이지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로직들을 짜는 게 어플리케이션 티어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거, DBA나 SQL문을 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 쪽일 수도 있고 데이터 티어일 수도 있는데 이런 테이블 만들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 티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회사 업무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좀 나뉘어서 일을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회사를 가면 아시겠지만 대기업이나 이렇게 좀 더 큰 회사를 가면 갈수록 업무가 세분화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영역들이 한정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작은 회사를 가게 되면 내가 어플리케이션 티어를 하면서 혹은 데이터 티어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혹은 반대로 프론트를 하면서 백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기업과 작은 기업들은 서로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같은 분야들을 좀 맡아서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직을 할 때나 이런 데서 조금 더 메리트가 되겠죠. 한쪽만 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내가 프론트가 맞는지, 백이 맞는지, 데이터베이스 뭐 테이블 만들고 이렇게 구조화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맞는지, 혹은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걸 구체화시키고 문서화하고 이런 기획이 맞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차 지금 이제 핵심 프로젝트 하시는 거 저랑 이거 배우고 나면 이제 핵심 하실 텐데 그때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뭐가 재밌어 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게 재밌는지 혹은 이렇게 개발하는 게 재밌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탐구해 나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3차 때는 최대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역할을 맡으세요. 그래야 그게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지고 여러분들 면접에 갔을 때 아 저는 이걸 하고 싶어서 이런 빌드업 작업들을 했습니다 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때는 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보셔도 좋고 마지막 프로젝트, 실전 프로젝트 하실 때는 좀 본인이 취업을 하고 싶은 방향과 비슷한 부분들을 맡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영역으로 나오니까 자기가 뭐가 재밌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서버 언어들이 있어요. 수많은 서버 언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JSP 서블릿이라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서버 언어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ASP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C 언어 기반으로 한 PHP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이썬 언어로도 만드실 수 있고요. 요즘 뜨는 게 Node.js라는 게 뜹니다.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배우면 이걸로도 이제 서버를 만드실 수 있는데 요즘 좀 유니콘 기업이나 신생 기업들에서 주로 Node.js라는 언어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ASP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인가? 거기서 만든 건데 라이센스 비용이 좀 비싸요. 그래서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요. 다른 플랫폼과 호환성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웨어에만
윈도우에만 아마 한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HP 같은 경우는 C 언어 기반인데 객체 지향 설계가 조금 어렵습니다. 유지보수에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파이썬은 생산성은 좋은데 좀 느려요. 느리고 한국에서는 아직 아무래도 인프라가 외국만큼 넓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파이썬을 많이 사용한 추세라고 하면 아직은 한국이 좀 많이 사용되어 있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다 자바나 이런 것들로 기반이 많이 되어 있어서 파이썬으로 서버 하실 수 있어요. 디장고라는 거 사용하시면 카카오도 디장고 사용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버들도 있습니다. 노드.js는 진짜 많이 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고 나서 노드.js라는 서버 언어도 배워보시면 좋습니다. JSP 서블릿 언어 하나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 어차피 흐름은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방법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노드.js도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이것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제공해 드립니다. 다른 공공지능반에서는 이제 노드.js를 배우는 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하시면 제가 영상 제공해 드릴 테니까 서버 언어를 다 배우고 나서 이 JSP를 다 배우고 나서 그때 노드.js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뭐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JSP 서블릿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얘가 자바 기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언어를 기반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과정이기 때문에 웹을 심화해서 스프링이라는 걸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 스프링에서도 이 JSP 서블릿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배우는 거고 특징 중에 하나로는 여기는 제가 깊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우리가 스레드와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이 뒤전에는 이제 프로세스가 기능 단위별로 프로세스가 계속 생성이 되다 보니까 좀 서버의 활용량을 초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바는 기본적으로 멀티스레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 하나에서 스레드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스레드를 우리가 자바 때 하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프로세스 단위보다 스레드라는 단위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더 작은 단위들이 여러 개 생성되는 게 낫지 큰 단위들이 계속 생성하다 보면 자원을 계속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과부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멀티스레드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에서 우리는 JSP 서블릿이라는 걸 배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JSP 서블릿에서 서블릿 먼저 배우고 JSP 배우고 그 다음에 그 MVC 패턴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JDBC도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온다 싶으면 마이마티스라는 것도 한번 써볼 거예요. 이런 다양한 기술들 좀 써볼 거니까 이 다음 시간부터 서블릿 진행을 할 겁니다. 쉬는 시간 갖고 오셔서 우리 서블릿 나가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10분 갖고 오세요.